안녕하십니까, 김전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그냥 슬라이드만 쓰고 했더니 학생들이 좀 지루했나봐요. 그래서 다시 이번 주차에는 이걸 설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영상을 좀 더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항공기용 체결 부품 선택 및 실습, 식별 실습. 체결한다는 뜻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어떠한 부품을 고정시키는 것,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체결한다, 고정한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정을 반대로 오면 이제 탈착이 되겠고, 푼다, 고정한 것을 비고정한다, 그 뜻이 될 거고, 식별은 이제 이러한 항공기용 체결 부품은 주로 볼트, 너트, 와셔, 스크류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식별하는 실습인데 형상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규격으로 식별하는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또 재질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 재질은 이제 어떤 볼트의 어떤 특정한 형상이나 그다음에 이 규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질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항공기용 표준 규격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규격을 보면 굉장히 좀 짜증스럽죠. 일단은 머리 아프니까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이 세 가지 거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밀도 하나 더 추가를 시키죠. 이거는 밀은 현장의 군용, 상업용이 아닌 군용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물론 상업용에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군용에서는 반드시 이 밀을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AN은 약자이죠. 뭐의 약자?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A. 첫 글자만 따가서. 그래서 Air Force Navy 에어로나티컬 스탠다드에서 미 해군, 미 공군, 해군 항공 표준 규격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A와 N 이것을 땄습니다. 네. 그 다음에 MS는 첫 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글자만 딴 건데요. 이니셜 첫 글자만. MS는 그 밀리터리 스탠다드에서 앞 글자만 땄고요. NAS는 National Aircraft Standard. 그 다음에 밀은 Military Specification에서 이것만 딴 겁니다. 이건 이제 사양을 의미하는 거고, 군용 사양. 그 다음에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SAE. 이건 민간에서 많이 쓰이는 거. Aluminum Association of America 있어 이제 AA 이렇게. 근데 이제 현재 우리 책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이게 AN, AN, NAS, MS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주로 많이 이제 볼트, 너트, 근데 이제 실제로 실기 시험에 가면 또 볼트, 너트는 가지고 주로 하는 거는, 볼트는 토크렌치,
그런 걸 너트와 같이 사용해서 토크렌치 값을 적정한 토크렌치 값으로 볼트를 고정할 때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지, 그 다음에 볼트를 가지고 또 안전결선, 그 다음 너트는 캐슬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안전결선 또는 코터핀 장착, 리벳은 이제 판금에서 이제 황금에서 그 리벳을 가지고 장착하는 그런 실습을 주로 할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항공기용 볼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차트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볼트에서 불려지는 어떤 부위별 명칭을 알아야 된다 뜻입니다. 자, 뭐 같은 그림인데요. 좀 다른 거는 여기에 이제 얘는 여기에 코터핀 구멍이 있고 얘는 코터핀 구멍이 없죠. 코터핀 구멍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없는 것도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형상으로 봤을 때 육각입니다. 자, 보시세요. 육각이죠. 자, 이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형상이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점선들은 지금 이 점선 모양대로 구멍이 뚫려 있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 볼트의 머리라고 그러고, 이 구멍을 이제 얘는 하나만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safety wire hole, 안전결선 할 때 안전선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립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레드. 자,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을 스레드라고 하고, 그립과 스레드를 전체를 합힌 전체를 합힌 것을 볼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립은 뭘까요? 볼트의 직경에서 나사산이 나 있지 않고 맨질맨질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볼트의 외경에서 외경을 즉 볼트의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볼트의 이쪽 측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그려보면, 네, 그려보면 자, 이쪽에서 볼트 이쪽 우측에서 얘는 아까 좌측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 자,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양이 원형이 나오는데, 이 원형의 직경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배웠고요. 이 겉에 바깥 면을 쉔크라고 합니다. 쉔크. 근데 볼트에는 이렇게 머리가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처럼 흔한 얘기로 접시머리라고 하는데, 접시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접시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카운트 성크 헤드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구분은 요 부분이 머리인 거예요. 근데 이 카운트 성크 헤드와 헥스 헤드, 육각 헤드와의 차이점은 크게 뭐가 있냐면, 이 볼트 길이를 식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각은 볼트의 머리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볼트의 길이라고 보는데, 카운트 성크는 볼트의 머리를 포함해서 이 볼트의 스레드 끝에까지를 볼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재에 장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재가 이런 부재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면 이 볼트가 이렇게 잠기거든요. 이렇게 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볼트의 머리가 볼트의 머리가 이 부재와 나란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란해지게 돼서 그래서 이 볼트의 머리부터 볼트의 길이로 식별을 하고요. 육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올라와요. 머리만 나머지 부분은 부재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부재에 잠기느냐 안 잠기느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볼트에 크게 나머지 부위별 불려지는 호칭은 같은데 볼트의 길이가 카운트 성크와 헥스헤드 이거 두 가지는 볼트의 길이가 식별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립도 차이가 있죠. 그립도 카운트 성크는 그립이 어디에요? 볼트의 머리부터 그 다음에 스레드는 이렇게 그립이 이 쉔크에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 나사산은 아시죠? 혹시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표면에가. 그래서 요 끝을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부터 이 산까지를 간격이라고 하죠. 나사산 간격.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카운트 성크 방식은 이렇게 헥센치로 조일 수 있게끔 홈이 나 있습니다. 머리 중앙 부분에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소켓, 복스, 소켓이라고 하는 육각 모양이거나 별표 모양으로 나 있는 소켓, 그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와 같은 육각 볼트는 하죠. 조일 때. 물론 이제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이가 긴 것을 딥 소켓이라고 하고, 이렇게 길이가 좀 짧은 것을 그냥 일반 소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소켓, 긴 거는 딥 소켓,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카운트 성크 헤더 볼트에는 가운데 이렇게 육각 모양이 나 있죠. 그래서 이런 헥스렌치를 사용해서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이제 끝부분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크게 긴 쪽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조일 때는 힘이 많이 필요로 할 때 이쪽 부분을 사용해서 조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힘이 좀 덜 들어갈 때 이쪽에 손으로 잡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조이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약간 육각인데 원형 모양이 좀 띄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소켓에 끼웠을 때 직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약간의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각도를 주어서
조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사산, 그러니까 스레드의 구분과 등급에서 나사산의 구분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NF, 또 하나는 UNF, 이렇게. 이제 이 보면 파인 스레드, 코어스 스레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걸 보고 여기 있는 스레드에 여기다 붙이면 TH READ.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명 가는 나사, 고운 나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코어스 스레드는 이제 일명 거친 나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통 지금 이 두 가지 타입은 길이 1인치당 볼트 길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길겠죠. 그럼 이게 보통 이게 1인치라고, 이 정도 길이가 1인치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산이 14개 정도, 이 안에 이렇게 산이 14개 정도 나 있는 걸 말하고, 보통 이제 UNF Unified Fine Thread, Unified Coarse Thread,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거문데 2인치당 나사산의 수가 12개 정도 있는 걸 말해요. 이제 보통 이 가는 나사, 일명 파인 스레드 볼트는, 가는 나사는 이제 특징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거친 나사산에 비해서 이 나사산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높이가 낮아서 이어 단면적이 커서 그 체결력이, 볼트의 너트와의 체결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피치가 작음으로써 이 1인치당 피치가 14개 정도 되잖아요. 물론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작음으로써 이제 미세 조정 나사에도 적합하고, 그 다음에 나사 풀림에도 용이하고, 대신 불리한 점은 조이거나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산의 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만큼 미세하게 만들려니까 경제성과 범용성에도 약간 불리한 점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체결력이 우수한 진동이나 그런 진동 등에 의해서 풀림이 우려가 되는 곳에 사용할 때, 체결력이 우수한 곳에 사용할 때 이러한 타입을 쓰는 거고, 파인 스레드를 쓰는 거고, 거친 나사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산의 높이가 높아서 간격이 넓죠. 그래서 볼트에 풀고 조이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대신 이후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체결력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러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산의 등급으로 이제 표현할 때, 이것은 이제 끼워 맞춤 정도로 등급을 표현하는 건데, 끼워 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조이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이고 풀고 하는 것을.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 3, 4까지 있는데요. 클래스 1의 경우는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 가지고 루스 피트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이제 손으로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요.
느슨한 끼워 맞춤 클래스 2는 그래서 프리핏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용 스크류 타입에 사용을 하고요. 클래스 3은 미디엄 피트라고 하는데, 항공기용 볼트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NF 계열 나사산을 사용할 때, 클래스 4는 밀착 끼워 맞춤 클로스 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트를 볼트에 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구를 사용해야 되는 정도로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사산의 각도는 60도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뭘 말하냐면 이 각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이고 왼 나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쪽에 그 표준 스탠다드 헤드볼트, 그 AN, 보통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표준 규격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AN, 에어포스 네이비에서 AN에 3에서부터 AN 20까지 정도의 그 규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헤드 볼트는 AM 표준 규격 플러스 3이라고 표현되고, 다른 규격에서는 이게 숫자가 좀 다르죠. 숫자가. 그래서 다른 표준 규격에서는 이제 그 표준 규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AN 표준 규격에서는 3에서부터 20까지. 이거는 이제 인장과 전단 하중을 받는 구조 부분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 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목적에 사용하고, 다만 이 볼트의 직경이, 볼트의 이 지름이죠. 이 지름이 4분의 1인치 이하의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볼트는 1차 구조 부분이라고 하면 강도가 매우 높은 그런 구조 부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럼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릴 헤드 헥스 볼트, 이거의 경우는 이제 75, AN에서 75부터 81까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멍이 다 이렇게 볼트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전결설을 할 수 있도록 볼트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카운터성 헤드볼트와 인터널 헥스 헤드볼트는 똑같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드릴 헥스볼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아이볼트, 이걸 이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 있다 해가지고 아이볼트.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클레비스 볼트,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일자 모양이 나 있는 거죠. 이렇게 카운터 스토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 헥스 볼트로, 이것을 레브렌치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MS 규격으로 얘기했을 때는 200004에서부터 20024까지 사이에 있는 규격을 말하고, 이거는 보통 이제 인장력과 전단력이 작용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 것처럼 L렌치가 헥스렌치, L자 타입의 헥스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고, 비교적 큰 인장력 또는 전단력이 작용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아이볼트,
I 볼트는 보통 턴버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조종계통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턴버클에 여기 구멍 있는 부분에 케이블을 끼워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거죠. 턴버클 이렇게 턴버클에 케이블을 끼워서 양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인장하중이 많이 작용하는 곳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그런 턴버클에 주로 사용됩니다. 클래비스 버튼은 이제 헤드에 홈이 파여 있으므로 스크류 드라이브를 사용하여서 조이거나 풀고 전단 하중이 걸리고 인장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조종계통 쪽에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얘는 이제 케이블이 이쪽에 걸리는 이쪽에 걸려서 이렇게 전단 걸리는데 인장은 안 걸리고, 얘는 반대로 걸리고, 그럴 때 많이 사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곳이요. 정밀공차 볼트는 AN173에서부터 186. 그래서 머리에 이런 세모 표시가 나 있고, 심한 반복 운동과 진동을 받는 곳에 사용한 것을 정밀공차 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빌 볼트는 AN21부터 36까지. I 볼트는 AN42에서부터 49까지. 그 정도의 규격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와셔나 코트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신속하고 간편히 정착할 수 있으며 날개의 연결부나 착륙 장치 연결부에 사용되어서 고강도형 앞볼트로 주로 사용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것을 풀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긴 걸 스톰프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브라인 타입이라고 하는데, 풀형 타입은 특수 공기초용 사용하여서 혼자서 작업이 가능하고, 스톰프 타입은 공간이 매우 좁은 곳에서 사용하고, 그다음 브라인드형 고정 볼트는 한쪽 면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반대쪽은 막혀 있어서 공구를 댈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볼트 머리에 아까 이렇게 여기 머리 한쪽이 이렇게 기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뒤에 식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I,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십자. 네. 이렇게 모양이 나 있는 것들, 이렇게 세모, 이렇게 모양이 볼트에 지금 볼트를 고정하고 나면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볼트 머리에 이렇게 표시가 나 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렉식성 볼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줄 나 있는 것도 렉식성 볼트. 그 다음에 십자로 되어 있는 거는 합금강 볼트.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밀 공차 볼트. 그리고 세모 모양의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정밀 공차 볼트. 세모 모양의 가운데 크로스 나 있는 것도 정밀 공차 볼트. 그 다음에 R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열 처리가 된 볼트. 이렇게 두 줄 나 있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강 볼트.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나란하게 두 줄 나 있는 것은 황동 볼트. 그래서 이걸 보고 볼트의
재질을 식별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 이제 그 정밀 공차 볼트에서도 세모 안에 그 동그란 표시와 세모 안에 십자 표시에 있는 거는, 이 동그란 표시된 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 십자 표시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고강도, 허용 강도가 16만 psi부터 18만 psi니까 조금 더 고강도용 볼트이고, 이거는 이제 합금강 볼트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볼트 규격 식별입니다. 이 MS, 아까 MS는 뭐죠? 밀리터리 스탠다드. 그래서 20004 H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이게 띄어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게 그 라벨을 보면 거의 이게 연속적으로 하나의 글자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S는 표준 규격, MS 밀리터리 스탠다드로 하는 그런 표준 규격의 MS이고, 이 MS일 때 내부 렌치 볼트는 20004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 렌치 볼트. 그래서 안에가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육각 모양이 나 있고, 육각 렌치로, 헥스 렌치로, L자 타입의 헥스 렌치로 사용해서 조이는 거고, 그럼 이 내부 렌치 볼트는 2004만 있나요? 20004만? 이 범위가 MS 20024까지 거기가 다 내부 렌치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A니까 이거는 하나의 A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내부 렌치 볼트는 고강도 강이에요. 그래서 인장과 전단이 작용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200004에서 204, 요거는 이제 볼트의 지름을 말합니다. 자, 볼트의 지름은 요걸 말하겠죠. 요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H라고 하는 것은 볼트 머리에 구멍이 있다 없다, 볼트 머리에, 이 볼트 헤드잖아요. 이 머리에 이러한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H라고 표시했으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표시, 그냥 이런 대시 표시가 있으면 구멍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10, 10은 이거는 볼트의 길이, 볼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육각머리로 되어 있는 볼트의 길이는 더 자세하게는 이 넥 부분까지 제외한 거죠. 넥 부분, 머리와 이런 넥 부분까지 제외한 나머지 그립부터 야사산 나 있는 요 길이까지, 이걸 볼트 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름과 볼트의 길이는 차이가 있는 게 분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볼트의 지름은 16분의 1인치 단위로, 인치 단위로 볼트의 지름이 커져가고, 볼트의 길이는 분모가 8이에요. 8분의 1인치.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분모가 이렇게 두 배 차이나냐, 이것은 얼른 봐도 보통 볼트의 길이가 더 길이가 훨씬 많이 길지, 이 지름에 비해서. 그래서 굳이 볼트 지름을 굳이 분모 8로 쓸 필요는 없죠. 물론 이 경우는 16분의 4, 이 경우는 약분이 돼서 4분의 1인치 돼요. 또는 16분의 2다.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볼트의 지름은 분모가 16으로 16분의 1씩 증가하고요. 볼트의 길이는 8분의 1씩 증가한다. 또는 감소하기도 하고. 네, 단위가 그래요. 자, 그 다음 똑같은 볼트인데 규격인데 AN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죠. AN. 자, AN3 이거는 표준 육각 볼트를 말한다. 자, 표준 육각 볼트는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 3 있죠. 이 3은 볼트의 지름을 말한다. 볼트의 지름. 그 뒤에는 DD는 볼트의 재질. 자, 볼트 재질. DD는 이제 볼트 재질을 말하고 DD는 2024 알루미늄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C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식강이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카드뮴, 도금강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H, 이것은 볼트 머리에 구멍이 있다 없다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는 이제 볼트의 길이, 그 다음에 뒤에 이 A는 나사 끝에 구멍이 있다 없다. 여기에 보면 이 끝 구멍이 있다 없다. A는 있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없다. A는 구멍이 없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 구멍은 캐슬러트를 사용해서 코트핀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표준 규격이 AN일 때 3은 이런데 만약에 MS일 경우는 어떨까요? 표준 규격이 위에 것처럼 MS는 밀리터리 스탠다드의 경우는 MS는 이 3 앞에 200 003 이게 되겠죠. 보통 그래요. MS와 AN의 차이가 그래요. 보통. 자, 볼트 길이의 결정 방법. 이거는 이제 이 구조 부조에 볼트와 너트를 결합할 때, 볼트를 결합할 때 구조 부조의 두께와 동일한 걸 써야 한다는 거죠. 동일한 거. 자, 이 부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두께와 동일한 것. 또는 약간 긴 것을. 약간 길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길면 거기에 와셔를 끼워서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약간 볼트가 길면 이 부분에다가 와셔를 끼우고 그 다음에 너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처럼 볼트가 길이가, 즉 그립의 길이가, 볼트 그립의 길이가 짧고 이 구조에 비해서 짧고 나사산이 이렇게 구조 부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는 불량하다. 왜 그러냐? 이 산이 나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칠잖아요. 그치? 대부분 항공기 구조 부조는 알루미늄 재질이 주로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 볼트는 알루미늄 재질도 있지만 보통 크롬광,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볼트의 재질이, 강도가 구조 부재의 재질보다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산의 모양이 진동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에서 깎아 먹어서 구조부대의 홀의 지름의 길이를 넓히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스레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쓰지 말라. 오히려 긴 것을 써라. 오히려 너무 길면 안 되죠. 너무 길면 얼마까지 허용이 되죠? 와셔를 한쪽에다가 이쪽 한쪽에다가 2장 최대 위 양쪽으로 위 아래로 사용한다 그러면 3장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립의 길이를 선정해서 써라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레브렌치 볼트 같은 경우 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테이퍼되어 있어요. 근데 이 테이퍼되어 있는 게 부조부제가 이렇게 테이퍼진 모양을 될 수 있도록 약간 같이 테이퍼 모양으로 깎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깎여 있질 않고 있다 보면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죠. 떠 있는 거죠. 쉽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구조부재를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불량, 이거는 양호, 머리가 딱 구조부재에 맞닿아 있으니까요. 자, 볼트를 장착하는 방향. 지금 크게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볼트와 너트가 헐거워졌을 때 볼트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헐거워졌다? 뭐 헐거워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너트, 즉 이 너트가 탈락이 됐을 때 비행 중에 최소한 비행 중에 이 볼트가 뿅 하고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탈락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비행 중에 큰일 나겠죠. 특히 조종계통에 턴버클 쪽에 이 볼트가 탈락해버리면 더더욱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림 같이 또 이 그림 같이 보트의 머리 방향이 비행하는 방향이나 요 윗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비행하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볼트를 끼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트 머리가 이렇게 있고 너트가 이렇게 있죠. 이게 올바른 표시 방법이고 반대된 것은 올바르지 않고, 자, 이걸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끌고 오면 이게 비행하는 방향이에요. 비행하는 방향. 그럼 비행하는 방향이고 비행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끼운 걸 올바른 방향, 반대로 된 것은 밑에서 위로 끼운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너트가 풀려 나갔을 때 이 경우에는 바로 드드드드드 하면서 진동 때문에 볼트가 밑으로 빠지겠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죠? 이 경우에도 이제 비행기 가감속을 하다 보면 반대 방향에 찔러 놓으면 얘가 뒤쪽으로 빠져요. 근데 이건 뭐 반대로 감속이 심하면 이 볼트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그 다음, 회전하는 부품, 뭐 프로펠러 장착할 때 쓰는 거나 그런 것처럼 회전하는 부품에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볼트 머리가 향하도록, 자, 회전하는 부품에서
이게 만약에 회전하는 부품이다. 그럼 회전 방향 이 방향이다. 그러면은 회전하는 이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찡기지 말고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찡겨라. 이렇게 장착을 해라. 그런 거고요. 네. 조금 전 공부했던 것처럼 볼트 그립의 길이는 결합 부재의 두께와 동일하거나 약간 긴 걸 선택하고 길이가 맞지 않는 때는 와샤를 사용한다. 와샤는 최대 한쪽에다가는 2장, 양쪽으로는 3장까지. 그 다음 유압 및 전기 계통 등의 클램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해요. 클램프의 장착 볼트는 볼트 머리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클램프 장착할 때는 크게 치명적으로 이게 볼트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비행 중에 치명적으로 손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클램프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향, 아래와 같은 그림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볼트의 머리 방향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빨리 해야겠네요. 항공기용 너트의 용도와 종류. 자, 항공기용 너트의 용도. 자, 크게 이거는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림들을 그려줬어요. 자 봅시다. 자, 용도. 볼트와 함께 구성품을 체결할 때 사용되며 임의로 풀고 조일 수 있다. 너트의 지름은 나사의 안쪽에 있는 골지름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너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요 모양이 요 부분을 지금 그렸습니다. 요 부분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너트의 지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재질은 탄소광, 알루미늄 합금, 카드뮴, 도금강, 볼트와 똑같아요. 자, 종류는 기능적으로 비자동 고정 너트와 자동 고정 너트가 있다. 비자동 고정 너트는 지금 여기 요것들이 비자동 고정 너트고, 자동 고정 너트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자동 고정 너트이다. 그럼 비자동 고정 너트는 진동 등의 원인에 의해 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뭔가 고정장치가 필요하다. 그 고정장치로는 코터핀이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세이프티 와이어는 그냥 이런 와이어로, 철사 같은, 여러분이 철사 시중에서 봤을 때 철사 같은 그런 일반적인 와이어, 철사 전선 그런데 강도가 항공기 체결 와이어로서 그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 쓰죠. 재질이. 자동 고정 너트는 뭐냐? 너트를 조이면 진동 등의 원인에 의해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 장치가 자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고정 장치가 불필요하다. 그다음에 고온용과 저온용이 있으며, 고온용은 고정하는 재질이 금속이고 저온용은 고정하는 재질이 파이버나 또는 나일론이다. 이게 지금 요게 자동 고정 너트인데, 요게 안에 요 부분을 단면으로 봤을 때 보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파이버나 또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너트가 쑥 들어가면 애들이 같이 볼트 3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잡아져요. 진동 때 풀어지지 않도록. 얘는 이제 반대로 얘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금속으로 되어 있고 고온형이죠. 얘는 고온형, 얘는 저온형. 대신 이제 이것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일회성은 아닌데 여러 번 풀고 저이고 해서 쓸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다수 풀고 다수 조이고 하는 경우는 새 것으로 교환해 쓰는 게 안전합니다. 요걸 이제 캐슬너트, 그거는 윙너트, 일반적인 너트. 자, 항공기용 비자동 고정 노트의 용도와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아까 요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거, 를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캐슬러트라고 그러고 표준 규격으로는 AN310이라고 합니다. 이제 AN310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AN320까지, 자, 쉐어 캐슬러트라고 하고 얘는 캐슬러트라고 하죠. 크게 보일 수 있죠. 이 면적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요 구멍 사이로 코토핀이 지나가거나 또는 세이프티 와이어가 지나가거나 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앞 시간에 안전결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캐슬러트의 경우는 보통 션크의 그 안전핀 구멍이, 그러니까 션크 끝부분에 안전핀 구멍이 있는 육각 볼트나 클레비스 볼트나 아이 볼트, 그다음 드릴 헤드 볼트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큰 인장 하중에 잘 견디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항공기에서 많이 쓰인다고 봐도 되겠죠. 자, 플레인 너트, 이거는 표준 기억으로는 AN315, 틴 플레인 너트 AN345, 그래서 평너트라고 하는데요. 평너트. 이거는 캐슬너트는 성곽 너트.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불려지고, 이거는 이제 평너트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너트가 또 이런 거네요. 있어요. 플레인 체크 너트 JN316. 보시면 이제 목 같이 생긴 이 렉 부분이 달려 있냐,
안 달려 있냐. 이 차이가 크게 모양에서 볼트 형상에서 크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애들은 비교적 큰 인장 하중을 받는 곳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장치로는 이제 진동 등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 장치로는 체크너트, 즉 이거요. 체크너트나 고정 와셔를 쓰입니다. 여기 이제 볼트 조일 때 이 부분에다가 와셔를 쓰거나 이중으로 이 체크너트를 끼우거나, 그래서 이중너트 또는 와샤가 스프링 와샤, 그러니까 그런 조금 보이다 보면 그런 것처럼 스프링 와셔나 이런 것들 끼워서 진동 등에 쉽게 얘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윙너트, 얘는 이제 기계기 AN350, 요걸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는 뭐 버터프라이 너트라고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항공기 쪽에서는 윙 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주로 손으로 조일 수 있을 정도의 강도나 요구되는 부분에 장탈시킬 때 사용하는 너트입니다. 그리고 고정 장치로는 요 부분에다가 세이프티 와이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전 이 종류들의 항공기용 비자동 고능 너트의 풀림 방지를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얘는 캐슬러트, 두 개의 캐슬러트를 안전결선을 시켜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터핀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우선식이라고 하고요. 우선식. preferred method. 우선식 방식. 지금 그림에는 우선식 방식으로 펼쳐주고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이중 너트, 플레인 체크 너트를 사용해서 이중으로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와샤 진동 등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생기는 이런 와샤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평와샤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러한 와샤를 이렇게 집어넣고, 대신 이거는 필요 없고, 네, 하나만 끼우고 얘를 이다 끼우고, 또는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단차가 좀 있는 거죠. 요건 좀 조금 더 이제 항공기용 자동 고정 노트의 용도와 종류인데요.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볼트를 조이면 이제 그냥 별도의 고정 장치 필요 없이 고정되는 그런 장치를 너트를 말해요. 요거는 실제 너트 종류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캐슬 너트라고 하고 성곽 너트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짧죠. 그래서 캐슬 쉐어 캐슬 너트, 그러니까 캐슬 전단 너트, 이거는 평 너트, 평 체크 너트, 윙 너트, 아까 여기 있던 요거 앵커 너트, 그 다음에 금속형 너트, 요거 뭐예요? 고온형이죠. 파이버 너트, 그 다음에 와샤 머리 너트, 와샤에 너트에 와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 회오리 모양으로 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고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금속 구조에 회오리 모양의 자국이 남습니다. 대신 풀리질 않죠. 쉽게 진동에 의해서 쉽게 풀리질 않죠. 그렇다면 이제 너트의 규격 식별하는 이렇게 이제 규격 번호로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식별하는 그런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310D5R은 AN310D5R은 어떻게 되냐? 자, AN310 앞에 있는 거, 이 AN310은 에어버스 네이비 규격에서의 310을 말하겠죠. MS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에어크래프트 캐슬러트, 항공기용 캐슬러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D는 2024 알루미늄 합금, O는 직경이 16분의 5. 직경 아까 너트의 직경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안에 골지름의 안쪽,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자, R은 뭐예요? 오른손. 일반적으로 스레드가 1인치당 24개가 나 있다는 거죠. 자, AN320-1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거냐? 자, AN320 한국 에어크래프트 캐슬레이티드 셰어넛 카드뮴 플레이티드 카본 스틸 이런 건데 일단 이렇게 된 거고 셰어넛은 셰어 캐슬러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보다 측면에서 보면 짧죠. 자, 10은 8분의 5인치 직경이 8분의 5인치 그리고 1인치당 나사산은 약 18 스렛 산이 나 있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다 오른나사죠. 오른나사. 그럼 요거는 왜 8분의 5인치나 16분의 10인치예요. 그래서 이게 약분돼서 8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AN350B103이 AN350은 에어크래프트 윙너트를 말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뭘 말하죠? 브레스, 황동을 말합니다. 브레스의 앞에 얘를 따갖고 10은 뭘 말하죠? 여기 앞에 있는 10 넘버 10V 뒤에는 32는 1인치당 나사산의 개수. 이게 지름이죠, 지름. 네. 항공기용 스크류입니다. 항공기용 스크류. 자, 이렇게 생긴 거는 구조용 스크류. 자,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구조용 스크류. 카운트 성크 스크류인데, 이 각도가 100도다. 것을 말합니다. 항공기에서는 주로 90도가 아닌 100도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구조용 스크류, 필리스터 머리, 기계용 스크류, 그다음에 기계용 스크류, 자동 태핑 스크류. 자동 태핑이란 것은 얘가 들어가면서 나사산이 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손으로 쓰질 않고 전동 그 기계식으로 십자나 일자로 나 있는 기계식 공구를 사용해서 빠른 시간에 공합이나 유압, 공합이나 전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저을 때 씁니다. 그래서 이 구조용 스크류는 크게 이렇게 머리가 둥근 머리, 카운터성크, 납작머리, 이것처럼 필리스터,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형상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전단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립력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간단하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볼트와 이 스크류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차이점. 자, 이 스크류는 이 볼트보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약하다. 그 다음에 또 강도가 약하니까 어때요? 뭐 재질이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재질이 낮다, 질이 낮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볼트보다는 여기 그립이 더 조금 볼트보다는 스크류가 좀 명확한 그립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나사 부분, 이 스레드 나사의 산의 부분이 정밀도가 볼트보다는 조금 낮다. 뭐 그 정도. 대부분의 스크류 드라이버로 장착하거나 탈착한다. 대부분 스크류 드라이버로.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앞 시간에 토크렌치 프리셋 토크렌치로 주로 토크렌치 쓸 때는 프리셋 토크렌치로 주로 쓰겠죠. 근데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점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볼트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강도가 약하다. 크기도 작은 것들이 좀 많죠. 그러면 이 항공기용 이 스크류, 일명 나사못 뭐 이렇게 불려지는 것들인데, 스크류에 식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오, 시간이 1시간 17분 됐네요. 녹화 시간이. 빨리, 얼마 남았나? 아, 다 거의 다 했구나. 자, 항공용 스크류의 규격 식별. 자, AN501 ABP 4168.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자, AN501 이거는 둥근 납작머리 스크류 필리스터 머리 기계 나사. A는 이 A 나사에 구멍이 있음.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표시는 없음. 볼트 끝에 스크류 끝에 구멍이 있다. 포토핀이나 세프티 와이어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B는 재질 황동, 재질이 브레스라는 것을 말하고, P는 머리에 홈이 있음. 416은 스크류 축의 지름이 416 스크류의 축의 지름이 16분의 4인치고 이게 16분의 4인치고 뒤에 있는 16은 나사산의 수가 1인치당 16개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8 이거는 스크류의 길이가 16분의 8이다. 왜 스크류는 분모가 16이죠? 그렇게 스크류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분모를 8로 쓸 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볼트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스크류는 분모가 16을 쓴다. 다시 말하면 16분의 1인치씩 커져간다는 뜻이죠. 이 다음에 치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16분의 8이면 16분의 9겠죠. 이거는 드릴 비트도 같이 적용돼요. 모든 게 다. 그 다음 AN507C418R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 AN507 자 100도 납작머리 카운터 성크를 말하죠. 카운터 성크. 그 다음에 C는 내식강 합금강이 아니고 내식강. 428은 앞에 4라고 뒤에 28하고 부분 되는 거 아시죠? 자, 앞에 있는 4는 스크류의 축의 지름이 16분의 4, 뒤에는 28은 1인치당 나사산의 수가 28개, R은 플러스 홈이 있음. 십자 모양의 홈이 있다. 8은 스크류의 길이가 16분의 8인치다. 자, 와샤. 이거는 이제 평화샤는 AN960 또는 AN970이라고 불려져요. 기계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명 브레인 록 와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스프링 와샤라는 애가 이렇게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되어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단차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볼트가 딱 고정을 시키면 얘는 압착이 되면서 반대로는 또 압착되면서 반발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볼트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AN935 뭐 이렇게 불려지고요. 톱니 고정 와샤, 스타록 와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볼트가 꽉 조여지면 이런 톱니 모양들 때문에 쉽게 진동 후에 풀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N936 자
고강도 접시머리 와샤, 접시머리 와샤가 이렇게 고강도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와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운트 성크 스크류를 또는 볼트를 썼을 때 구조부재에다가 이러한 모양으로, 백도 이런 모양으로 구조부재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구조부재가 이렇게 있는데 요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 다음에 카운트 성크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홈을 파야 되는데, 이렇게 파지 않고 이 와샤를 쓰면, 이 와샤 이렇게 쓰면 바로 카운터 성크 볼트를 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그 볼 시트 and 소켓 와샤에서 AN950 규격사. AN은 뭐라고 했어요? 에어포스 네이비.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다 같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요. 이 평화샤는 평평한 면의 압을 형성해서 부품의 파손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부재가 볼트 이 머리만큼 파고 들어가는 찌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볼트 그립의 길이가 구조 부재의 이 두께와 맞지 않을 때 이 와샤를 써서 길이를 조정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캐슬러트 사용 시에 볼트에 있는 코터핀 구멍이 일치되도록 너트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와샤를 쓰면 이 구조 부재가 어떻게 돼요? 구조 부재가 그만큼 긁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평화샤를 쓰고 구조 부재를 넣고 이렇게 사용해서 구조 부재의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가지 그런 용도들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스크류나 볼트를 주로 뭐 자주 장탈착할 할 일이 생길 때 하는 그러한 부위에, 그렇지만 얘가 풀리면 비행기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는 그러한 조건들에 맞는 곳에 사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은 볼트나 스크류를 빈번하게 조이거나 풀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 와샤를 사용해서 진동 등에 의해서 볼트나 스크류 풀리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항공기용 체결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